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시장이 다시 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역대급 폭락을 겪은 시장은 낙폭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메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악재들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최악의 시점은 지나간 걸까요? 시장을 압박하는 불확실한 요인들 짚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을 도와줄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재현 전문가, 백진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패닉 장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반등에 대한 확신이 들진 않는 것 같은데 두 분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백진수 대표님,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변동성이 좀 아직 사그라든 건 아니지만 시장은 당연히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그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지난 8월 5일 날 이제 그 10% 넘게 급락한 그 장대 음봉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세 가지 악재가 한 번에 몰리면서 이제 투매 현상이 좀 번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 전날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예상치를 너무 심하게 이탈하는 급락세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NK 트레이드 회수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중동 리스크까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루에 몰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팔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좀 약간 과매도 국면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악재에 대해서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호재성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은 이제 앞으로 호재성 내용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박재현 대표님도 지금 백진수 대표님처럼 최악의 시점은 좀 지났다고 보시나요? 전 사실 이번도 그렇게 최악이라고 보질 않았어가지고. 이번도 최악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최악 같았으면 뭔가 최악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고용 지표가 부진한 거 맞죠? 부진했고 부진하니까 너 왜 아직 7월에 금리 안 내렸어라는 늦은 통화 정책에 대한 화가 난 게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겹쳤고 청산 단계 이랬는데 고용 지표를 생각해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나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거를 7월 금리를 왜 안 내렸냐라고 하기에는 냉정하게 그 지표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은 기간 동안 50bp 내릴까 말까 했던 게 100bp, 125bp까지 좀 봤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안도를 찾았다고 하는 게 목요일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인데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날 나오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나오고 많이 좋지도 않았어요. 요만큼 좋았는데 이걸로 안도를 냈죠. 저는 세상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 요만큼 좋았다고 시장이 안도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거든요. 실업률 나빴냐? 나빴죠. 근데 그냥 좀 나빴어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갖고 난리를 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럼 실업률이 4.1에서 예상을 했어요. 지난달 4.1, 예상도 4.1, 근데 이번에 4.3이 나왔어요. 그럼 3.9 나왔으면 10% 올랐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0.2% 정도 미스가 나는 건 실업률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10년 정도의 그냥 통계를 갖고 보더라도 매달 나오는 거 그거 제가 0.2 찾으려면 50개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냐 안 되냐 이 얘기를 맨날 했단 말이죠. 근데 장단기 금리는 2년 전에 한 100bp 넘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미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는 줄어 들어서 지금 2년물이랑 10년물이랑 10bp, 5bp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에 사인이 나왔다라고 했던 것에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조업이 안 좋았다.
근데 서비스업 쪽에서는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서비스업 PMI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따져보면 그리고 서비스업이 비제조업보다 사실 고용을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근데 좋은 건 다 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제조업 나쁜 거, 실업률 나쁜 거, 그거 나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 이게 사실은 심리가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를 온다. 우리는 지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분 다 엔캐리 이제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엔캐리 청산 이슈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이 자금 유입이나 뭐 청산되는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50%라는 얘기도 있고 한 75%까지 청산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청산 규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이 청산 규모가 어림잡아 광의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 경도 봐요. 경이요? 네. 잘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막 수천조를 본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세상을 망가뜨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코스닥 지수 8월 5일날 우리 10% 넘게 그냥 큰일이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날 외국인이 5천억 넘게 매수했고 기관은 1,000억 넘게 매수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디 갔죠? 개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저도 안 했거든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얼마나 남았냐? 그럼 이만큼 청산될 게 남았는데 이만큼 남았으니까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그럼 이게 형성된 거 봤어요? 천조, 수천조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형성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때 우리한테 누구라도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엄청나게 시장에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럼 왜 좋은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나쁜 얘기? 왜냐하면 이런 나쁜 얘기는 사실 클릭하기 좋잖아요. 조금 더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무서운 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압박을 사실 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도가 나올 테니까 어차피.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좋을 게 없는 게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어쨌든 안 했는데 고용지표는 안 좋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났대. 그럼 반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쳐볼게요. 미국 금리는 여기 있고요. 일본 금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이미 인하를 했대요. 그럼 둘 사이가 좁아졌네? 그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도 청산, 내려도 청산. 무조건 청산이면 이러나 저러나 망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그것보다는 이 시장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하고 상승을 향해 가고 있는 어느 방향성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뭐 일본은행이 일단 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더 무섭게 보지 않겠다라고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다면 여기에 발을 맞춰서 연준이 금리 인하합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사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야, 이렇게까지 금리를 25bp 정도 내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100bp 얘기 나오고 이러면 우리 정말 그 정도까지 안 좋은 애들이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시장이 더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시장이 그냥 안도할 정도의 선에서만 금리 인하를 해줘도 저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캐리 청산 이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백준수 대표님 굉장히 뭔가 공감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아까 그 경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초에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NK 트레이드라는 우리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일본이 이제 항상 제로 금리였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돈을 빌리면 싸게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금리를 빌려가지고 고금리에 투자를 하면 이자 차익만 해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행에서 자꾸 대출을 받아서 세계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 이 투자 자금이 다 들어갔고 이 자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쇼크가 돼서 전 세계에서 투자금 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처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급락장에서 NK 트레이딩 물량 중에 이미 80%가 처분이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올 겁니다. 예. 네. 그게 지금 몇 프로가 청산됐는지조차도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최근 6월 달에 이게 엔저가 이제 최고치에 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을 때 그때 NK 트레이드 자금이 더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이 자금들이 미국 기술주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쇼크가 나오니까 이 미국 기술주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K 트레이드는 수급과 관련한 이슈인데, 근데 저는 앞으로는 NK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일본 BOJ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말을 너무 빨리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매파적인 분위기에서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자기네도 깜짝 놀란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미국 형님한테 좀 욕을 들었는지 뭐 꾸지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BOJ의 스탠스가 다시 매파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아까 박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NK 트레이드가 겁난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희석이 되고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